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먼저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5년 시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25년 시장 전망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22년 말에 23년 또는 또 23년 초반에 23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 계속 짚어봤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난이도가 저는 한 2배 정도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정도 올라간 것 같고, 일단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죠. 제가 저번에도 금리 경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복잡하다, 상황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예상 경로가 역대 사이클 중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에요. 일단 장단기 역전 기간이 매우 긴 편에 속했던 사이클입니다. 지금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길었던 만큼 이거는 고금리 기간이 길었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정책 금리가 결국 안 내려온 거니까.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렇게 고금리 기간이 길었었잖아요. 고금리 기간이 길었는데 고금리로의 본격적인 리파이낸싱이 좀 많이 시작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부채를 안고 있었던, 대출을 안고 있었던 뭐 기업이나 가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저금리였어요. 저금리였고, 물론 뭐 단기적으로 고금리로 이렇게 변경된 그런 가게들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고금리로 리파이낸싱 되는 거는 올해부터입니다. 페드도 이거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를 중간에 멈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를 분명히 감안을 하고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뭐 단기 자금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또 보여줄지 이거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과거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쨌든 길었던 구간에서는 대부분 다 리세션이 있었거든요. 크고 작고 뭐 그런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리세션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에 플러스로 추가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변화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990년대 시작된 세계화가 종식돼 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블록화로 전환되고 있죠. 1990년대 WTO가 만들어졌어요. 세계무역기구가. 이게 아마 95년일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자마자 중국이 여기에 가입했죠.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많은 공장들이 이제 이머징 국가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수혜를 받았던 국가가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도 거기 그 낙수 효과로 굉장히 고도의 발전을 이뤄냈죠. 그래서 꽤나 빠른 시기에 그래도 G20이라는 이 영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으로만 보면은 뭐 선진국이다, 이제 선진국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세계화에서 그래도 큰 수혜를 누렸던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반대로 엮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수출 주도의 어떤 국가들이 여기서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이미 우리는 그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 다시 시작되면서 미국 쪽으로 많은 자본이 이제 집중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그 반대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선진 국가들이 저비용의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공장을 짓다 보니까 결국 투자를 해외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됐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구조적인 변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시 세계화로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AI 혁명이라는 게 태동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AI 혁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뭐 3년, 5년, 10년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아마 몇십 년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큰 변화의 시작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지속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또 경제 사이클이 좀 많이 바뀐 게 사실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 그 다음에 어떤 금리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끝날 듯한 그 사이클이 사실상 이것 때문에 연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025년에 AI로 인해서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는 리세션이 정말로 없고 완전히 연착륙에 성공을 하면서 바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운 변화가 또 있죠. 이것도 수십 년 만에 나타나는 겁니다. 일본의 2%대 인플레이션 복귀. 그래서 BOJ가 근본적인 통화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25년부터. 아마 25년 초부터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때 미국 경기가 꺾이는 이 시점에 자산시장에 좀 큰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경기가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살짝 둔화됐다가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계속 잘 버티고 있다가 새로운 사이클로 갈지 아니면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한번 무너질지 이건 뭐 아직 알 수 없긴 하지만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본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도 미국 경기가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엔캐리 자금이 청산 안 될 거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꺾이게 되면 미국 쪽에 흘러 들어갔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계속 성장이 나온다? 그럼 굳이 이거를 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문제는 일본의 금리 인상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의 경기 이게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금리 경로는 굉장히 예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 디테일한 뭐 예상은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은 그냥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반기는 그래도 금리 환경, 그 다음에 증시 이런 쪽으로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반기는 완전히 물음표입니다. 여기는 하반기는 아예 예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반기에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트럼프가 이제 공식 취임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많은 예산 편성 그리고 유동성 투입이 예상됩니다. 근데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반드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죠? 유동성이 풀린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4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부양이 시작됐고 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에도 대규모 부양이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두 국가에서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 이거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집니다. 24년에 비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달리 사실상 리세션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소비자 물가 지수도 2%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24년에는 2%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리세션 영역에 심한 리세션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세션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의 예산 중에 대부분이 아마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아직 가파르게 내린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참을지 말지 이게 참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는 쪽의 움직임을 보면 또 금융 당국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서 참다가는 이제 다 죽게 생겼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도 대출 환경을 조금 완화시켜 줄 거고 당연히 예산도 아마 정부 쪽에서 아마 상반기에 많이 집중할 거고 그리고
하늘에서의 금리 인하도 아마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선까지 진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가운 이야기죠. 그래서 G1, G2 그리고 우리나라 다 보면은 정책적으로는 그래도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결국 하반기 금리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 AI입니다. 지금도 AI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은 상태인데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AI 시장이 추론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섣불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AI의 발전 속도는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은 당연하죠. 그리고 반도체도 당연히 껴있고요. 그리고 여기 방산 중에서도 드론 쪽, 이쪽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는 전쟁에 인간의 희생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꾸려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무인기, 이 드론 이쪽으로 아마 좀 큰 예산 투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트럼프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달았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 자체가 방산 쪽으로도 AI를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발전으로 인해서 특히 바이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겠죠. 이미 엔비디아가 선언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제 반도체만 만들 줄 알았는데 로봇이랑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었죠.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 수준에 따라서 시장 사이클이 또 한 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AI로 인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을 일단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중에 여기서 뭔가 퀀텀 점프, 뭔가 특이점이 될 만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또 시장을 또 한 번 또 크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쪽으로 엄청난 또 투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막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이클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 쪽으로는 그래도 이런저런 기대감이 좀 깔려 있다라고 보는데 하반기는 뭐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기대감을 꺾는 그런 흐름이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굳이 예상을 하지 않고 일단 상반기만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저는 좀 투자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조금 더 면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또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년에는 과연 어떤 사이클이 또 나타날지 아니면은 모든 기대감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금리의 바닥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이 기대감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금리 바닥이 25년이 아니라 26년이 될 겁니다. 26년이 금리 바닥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연착륙이 완전히 성공했다는 뜻이겠죠. 이게 아마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일 겁니다. 왜냐면 경기의 어쨌든 바닥은 이제 25년에 초에 잡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지 안 될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를 오히려 하반기에 가파르게 내리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좀 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23년 전망을 22년 이제 후반부터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22년 후반에 전망을 한번 하고 그리고 23년,
1월 중순쯤에 전망을 또 살짝 바꿨어요. 22년 12월쯤에는 23년에 대한 전망을 상저하고로 봤는데 23년 1월 중순쯤에 와서 이거를 다시 뒤집었죠. 뷰를. 상반기 상 그리고 하반기 하 이렇게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진행됐을 거예요. 아마 23년 상반기에 좋았고 하반기에 큰 조정을 맞이하면서 10월달 말에 저점을 만들고 11월부터 이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25년에 대한 부분도 아마 조금 더 추적을 해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25년의 전망을 이렇게 했지만 이게 그래도 한 1월 말까지는 좀 보면서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1월 말 이 전후에서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